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텃밭 농사를 짓고 흙을 가까이에서 매만지다 보면 땅에서 풍기는 기운과 냄새가 계절마다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조금 느리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비닐 멀칭 없이 1년 내내 잡초로부터 자유로운 작은 텃밭을 소량씩 많은 종류의 작물들을 섞어 짓기 하고 효율적인 자리 배치와 제한적인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대문을 활짝 열고 입장해 볼까요? 이곳은 제가 바쁠 때나 슬플 때나 우울할 때 수도 없이 들여다보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처럼 소중히 하는 곳이랍니다. 먼저 열심히 일을 도와줄 농기구부터 입장을 시키고요. 그리고 텃밭 리모델링도 살짝 해보려고 합니다. 산에서 버려진 토막나무를 몇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항상 똑같은 텃밭이지만 봄이 되면 뭔가 새로운 할 일들이 꼭 생기곤 합니다. 이러고 있는 나를 이웃농가에서는 이를 사서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도 제 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공짜로 얻어온 고급 자재까지 입장을 시켰습니다. 이곳은 제가 드나드는 출입구이고요. 텃밭이 우측과 좌측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좌측의 토양이 약간 높은 편입니다. 비가 많이 올 경우 흙이 통로를 향해서 흘러내리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파릇파릇하게 보이는 이 작물은 작년 가을에 김장하고 남겨둔 유기농 쪽파와 마늘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상을 살짝 해보고요. 토막나무 배치를 해봅니다. 토막나무의 모양과 규격이 다 달라서 맞춰가면서 해야 됩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만능인이 되어갑니다. 저도 예전에는 제가 이런 일을 척척 해낼 거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척척 알아서 잘합니다.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방송에서 나오는 자연인 같지 않나요? 텃밭 농사의 로망 꿈꾸어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요즘에는 도시마다 텃밭 가꾸기가 유행처럼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텃밭 가드닝은 수확을 하는 것 외에도 얻어지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들이 탐스럽게 자라는 모습만 보고 있어도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지어집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것은 정신적, 신체적으로도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많은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무들이 울퉁불퉁해서 잘 맞춰지지가 않네요. 텃밭의 출입구 쪽이라서 자연미가 있고 조금 더 예뻤으면 좋겠는데 마음에 안 드네요. 이런 일들은 정해진 규칙이 없으니까 마음에 들 때까지 바꿔가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풀과의 전쟁이 심각하지 않아서 요즘은 여유롭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는 무한 노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농산일을 하다 보면 복잡한 감정은 어디로 싹 달아납니다. 노동의 대가를 금액으로 따지면 고생도 안 하고 깨끗하게 포장된 것을 쓱 집어만 오면 되는 마트표가 훨씬 경제적입니다. 채소 한 바구니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정성을 들여야 가능한지, 농부의 손은 왜 그리 투박하고 곱지 못한지 알게 됩니다. 농사를 시작해보면 월별, 계절별, 심는 시기도 다 다르고 방법도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농기구도 종류도 참 다양하고 사용법도 달라서 약간 열공도 해야 됩니다. 라인을 정확히 그리고 땅을 약간 판 다음 위치를 바꾸었더니 훨씬 보기에 좋으네요. 이제 이대로 마무리해도 될까요? 나무 토막 몇 개 가지런히 놓았을 뿐인데 텃밭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제가 이 작업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요.
잡초를 덜 나오게 하려면 경계목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음새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이에서 잡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경계에 놓은 나무 토막이 움직이지 않도록 흙으로 고정을 시켜주고요.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제는 통나무 높이에 맞춰서 경계에 흙을 채워줍니다. 작물을 심을 곳의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이 작업을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흙도 흘러내리지 않고 면적도 늘어나고 보기에도 너무 멋진 것 같은데요. 가장자리 길이가 맞지 않는 곳은 자연석으로 마무리를 해주었고요. 텃밭 바깥쪽도 통나무 경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울타리 경계 바깥쪽에는 돌멩이도 많고 풀 관리가 어려워서 통나무를 놓고 흙을 채워줬습니다. 이곳에는 허브 종류를 심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제 진입로에 울퉁불퉁한 높낮이를 고르게 만들어줍니다. 이곳은 양념채소나 쌈채소, 풋고추 등 요리에 자주 사용하는 채소들이 가득 심겨질 거라서 바쁠 때에도 후다닥 들랑달랑 하는 곳이라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땅을 평평하게 잘 골라줘야 합니다. 젊을 때에는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돌뿌리에 살짝만 걸려도 툭 넘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텃밭을 만들 때 이런 일들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진입로도 평평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농작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가벼운 슬리퍼를 신고도 드나드는 곳이라 흙도 묻지 않고 잡초 방지를 위해서 미끄럽지 않고 배수가 잘 되는 매트를 깔아줄 겁니다. 레드카펫 대신 블랙카펫이라도 한번 걸어볼까요? 저는 혼자서도 이렇게 잘 놉니다. 매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 핀으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런 핀들은 철물점에서 많이 판매를 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이곳을 드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매트가 미끄럽지 않은 것으로 깔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면적도 꽤 많이 늘어났죠?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완벽해요. 완벽해. 너무 깔끔하게 잘 만들었죠? 전문가가 다녀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에 쌓아놓은 것은 톱밥과 나뭇잎입니다. 밭 두둑 사이 고랑에 매트를 깔지 않고 잡초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이용해서 작업을 해줄 겁니다. 저는 밭 작물들에게 가능하면 비닐 멀칭을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제가 농사를 짓는 면적이 넓어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일부는 잡초 매트나 비닐 멀칭을 사용하는데 이런 방법을 잘만 활용하면 잡초 없이도 관리가 쉽고 유기농 텃밭을 만들고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고 통기성도 좋아져서 지속적으로 이런 노력을 기울이면 어떤 작물을 심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자연스럽게 해충들과 경쟁에서도 차츰차츰 자유롭게 됩니다. 잡초 방지도 자연스럽게 되고 유기물을 토양에 넣어주는 일은 지력을 향상시키고 토양 관리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은 마트에서도 유기농 상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기농 제품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갈수록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기농 식품은 일반 식품보다 비타민과 미네랄 등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채소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마늘인데요. 멀칭용 자재가 많이 있다면 포기 밑에 덮어주면 수분 유지와 잡초 방지에 효과가 좋습니다. 자연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의 효과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제가 대파를 심었는데요. 대파를 심고 나서 잡초 방지를 위해서 낙엽으로 덮어줍니다. 흙만 보이지 않으면 잡초들은 나오지 못합니다. 이 낙엽은 잡초 없는 텃밭을 만들기 위해서 가을에 부지런히 모아서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유심히 보실까요? 넝쿨 식물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울타리 경계에 긴 지지대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모서리에 이런 곳에 모자를 쓰고 다니다 보면 시야를 가려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 끈을 매달아 놓았는데요.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몇 번이나 부딪힐 뻔해서 해놓았는데 절대 다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넝쿨 식물들을 위해서 올봄에 제가 추가로 만들었는데요. 넝쿨 대표 식물들 오이, 호박, 애플수박, 참이 등을 재배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텃밭 안에 어떤 작물을 심을 것인지 배치를 한번 해볼까요? 울타리 경계 안쪽에는 넝쿨 식물들을 드문드문 심어줍니다. 약간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다년생 식물들은 밭 끝에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아줍니다. 열애살이 작물들이 꽤 많은데요. 부추, 채나물, 명이나물, 곰치, 당귀, 달래, 대파, 도라지, 더덕, 잔배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열매 채소들을 심어줍니다. 열매 채소들로는 고추, 가지, 피망, 토마토 이런 채소들이 있습니다. 고추는 키가 크게 자라는 식물이라서 고추 밑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은 같이 재배해도 되는데요. 비트나 무, 당근도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자리를 차지하는 고구마, 생강, 땅콩 등도 밭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아줍니다. 키가 크게 자라는 옥수수도 밭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아주는 게 좋고요. 옥수수를 수확하기 전 넝쿨콩을 옥수수 포기 밑에 심어서 콩의 지지대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완두콩도 이런 울타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가장자리에 심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꼭 심는 콩들이 있는데요. 서리태콩이나 녹두, 팥도 한 고랑씩 심어주면 가을에 완전히 여물기 전에 수확해서 밥을 지으면 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콩을 조금씩 심고 있습니다. 출입구 쪽에는 자주 먹는 잎채소 위주로 심어줍니다. 상추, 양상추, 케일, 루꼴라, 아욱, 열무, 깻잎 이런 것들을 심어주면 편리합니다. 양념채소로 자주 사용하는 대파나 쪽파도 밭 입구에 심어 놓으면 좋습니다. 텃밭에 딸기도 몇 포기 있으면 보는 재미도 있고 노지 딸기가 참 맛이 좋습니다. 딸기도 열애살이 작물이라서 다년생 식물 옆에 심어야 밭을 활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이곳은 저희 텃밭 바람이 제일 많이 부는 북쪽인데요. 여기에는 오이망을 치고 작두콩을 심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추밭 두둑에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 낙엽으로 멀칭을 해서 잡초 방지와 수분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고추는 5월 10일쯤 모종을 구입해서 식재할 건데요. 모종 정식 10일 전에 태비는 추가로 더 넣고 두둑을 낮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씨앗은 소독 처리가 된 대파 씨앗입니다. 오늘 작업이 끝난 후 대파 파종을 하고 물을 흠뻑 주고 오늘의 일과를 마쳤습니다. 오늘 텃밭도 확장을 하고 잡초 걱정 없는 텃밭 만들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는 길에 산골여행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응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